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진주를 찾고 하루 1%씩 성장해 나가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도서는 요한하리님께서 지으신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필자조차도 집중력이 예전 같다고 느껴지지 않던 차에 읽게 된 도서입니다. 워낙 베스트셀러라 도서관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도서였는데요. 한 달 넘게 기다려 득템했답니다. 번역서다 보니 저는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한하리는 집중력을 훼손하는 12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힘이 계속해서 집중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되며 이 책을 통해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1장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보통 우리는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는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거든요. 핸드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늘 중요한 것보다는 쉬운 것을 제한하는 물건을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된 거예요. 느린 속도는 집중력을 키우고 빠른 속도는 집중력을 흐트린다. 실제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작업 전환에 시간을 쓴다면 뇌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전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느리고 실수가 잦고 덜 창의적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소는 한 연구에서 학생 136명을 데려다 시험을 보게 했다. 일부는 시험 중에 핸드폰을 꺼야 했고 일부는 핸드폰을 켜둔 채 중간중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평균 20% 더 나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부주의 운전이다. 지속적인 주의 산만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길 위에서의 집중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방에 존재하는 방해 요소는 그냥 거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오늘날 자동차 사고 5건 중 약 1건이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다. 집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0분간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한 다음 1분간 이런저런 것들에 정신을 팔고 다시 10분간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식으로 해보라고 말한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필수적이다. 2장 몰입의 손상.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할 때 찾아온다. 미하이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와 멀티태스킹이 몰입을 방해하며 한 번에 2개 이상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몰입 상태에 이를 수 없음을 발견했다. 몰입은 한 가지 사명의 모든 지적 능력을 쏟아부을 것을 요구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의미 있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더 쉽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는 더 어렵다. 의미를 못 느끼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집중력은 자꾸 미끄러지고 빠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몰입의 원천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3장 잠들지 못하는 사회. 몸에서 발생하는 일 중 하나는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것이다. 뇌가 반드시 필요한 이 정화작용을 거치지 못하면 점점 독소가 쌓여서 갈수록 집중이 힘들어진다. 일부 과학자는 이러한 이유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장기적 측면에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록산네는 우리가 잠잘 때 복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4장 소설의 순환시대. 많은 사람에게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인생의 긴 시간을 한 가지 주제에 바치고
그 주제가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게 한다. 독서는 지난 400년간 가장 깊이 있는 인류 사상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독서의 붕괴가 어떤 면에서는 집중력 감퇴의 증상이자 원인임을 깨달았다. 인스타그램은 어떨까?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느냐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셋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넷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좋아하느냐다. 생각 없이 쉽게 말하거나 비꼬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로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다. 5장, 딴 생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말해주는 것. 딴 생각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창의적이며 끈기 있는 장기적 결정을 더 내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6장,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구글에서 성공이 주로 참여도로 측정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참여도는 사용자의 시선이 상품에 머문 시간으로 정의되었다. 참여도가 높으면 좋은 것, 참여도가 낮으면 나쁜 것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보는 광고도 많아지고 그만큼 구글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 페이스북의 성장 담당 부사장이었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한 연설에서 페이스북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그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공동 개발한 토니 파델은 이렇게 말했다.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내보낸 거지?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뇌를 날려버리고 재설정할 수 있는 핵폭탄 생산에 일조한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7장, 산만함에 불을 지피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화면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돈을 벌며 우리가 화면을 내려놓을 때마다 돈을 잃는다.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스캔되고 분류되고 저장된다. 이 기업들은 우리의 프로필을 축적해서 우리를 겨냥하려는 광고주에게 판매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웹사이트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 시스템을 칭하는 전문 용어는 감시 자본주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최대한 많이 빼앗으려는 의도로 우리가 가진 핸드폰과 그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된 핵심 원칙이 하나 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 정보를 보여준다. 그게 다다. 우리가 화면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언제나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보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점점 화면에 들이붓는다. 알고리즘은 집중을 방해하도록 설계된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행동에는 기이한 특성이 하나 있다. 대체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훨씬 오래 바라본다. 우리를 화면 앞에 붙잡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알고리즘은 우리를 화나고 격노하게 만드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분노를 많이 일으킬수록 참여도도 높아진다. 8장, 작고 얄팍한 해결책. 우리는 모두 설득산업에 종사한다. 혁신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사람들이 사도록 설득하는 제품을 만든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용자라 칭한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중독되기를 바란다. 9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처음으로 목격하다. 우리의 이익 집중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친구를 찾고 어떤 사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소셜미디어 기업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도끼가 발명되고 누군가가 도끼에 손잡이를 달 생각을 하기까지 140만 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웹은 발명되고 1만 일도 지나지 않았다.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포악해져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은 회색 곰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날 저녁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는다. 뇌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위험. 우리는 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우리의 정신은 곰에게서 멀어질 방법을 살피기 시작한다. 우리는 매우 각성한 상태가 된다. 4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아이에 비해 집중력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확률이 32.6배 더 높았다.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의 원인이 아이의 몸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다. 먼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가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는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완충장치와 돌봄, 보살핌을 켜켜이 쌓아야 한다. 11장 우리 사회의 논리의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코로나19는 주 4일 근무와 관련된 또 다른 점도 보여주었다. 사업체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노동 관습을 바꾸고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확고해서 바꿀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방식은 바뀔 수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애초에 꼭 그럴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메일이 우리의 노동생활을 장악하면서 노동자가 낮밤 할 것 없이 어느 때는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동통신회사 오랑쥐의 책임자인 브루노 메틀링에게 증거를 조사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는데 그는 끊임없이 대기 상태에 있는 노동 방식이 사람들의 건강과 업무 능력에 참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크나큰 개혁을 제안했다. 모두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12장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조부모님에게서 나에게 이르기까지 2세대가 지나는 동안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 바로 우리 몸의 연료인 음식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음식의 변화가 우리 집중력의 상당 부분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화면 너머에서 엔지니어 천여 명이 우리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가공식품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전문 마케터로 이루어진 팀이 우리가 다짐을 깨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우리가 의식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긍정적이 되도록 작업해왔다. 이들은 나의 뇌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나를 프로그래밍했으며 이렇게 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이 시스템이 다음 세대의 입맛을 왜곡하고 그들의 집중력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시스템의 작동을 멈춰야 한다. 오염된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뇌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만성적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뇌는 이에 염증 반응을 보일 것이다. 캐나다의 한 연구는 주요 도로에서 50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13장 잘못된 ADHD 진단. 1986년에 ADHD를 진단받은 어린이가 1명이라면 현재는 그 수가 100명이다. 각성제를 처방받는 어린이 수는 1998년과 2004년 사이에만 2배로 늘었다.
ADHD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양극화된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한쪽에서는 ADHD가 압도적으로 개인의 유전자와 뇌에서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는 질병이며 아주 많은 수의 어린이와 성인이 각성제를 복용해 이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주로 미국에서 우세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집중력 문제가 실제하는 고통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대규모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생물학적 장애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고 위험하며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주로 핀란드 같은 곳에서 우세하다. 우리는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는 아이들의 급증이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서 나타난 여러 다른 변화와 동시에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오늘날 아이들은 전만큼 뛰어놀지 못한다. 아이들은 거리와 동네에서 노는 대신 집이나 교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아이들은 전과 매우 다른 식단을 먹는다.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탕과 식용색소가 가득한 식단이다. 학교 교육도 바뀌어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험을 준비시키는 데만 주력할 뿐 창의력을 기를 여지는 없다. 이 커다란 변화들과 동시에 ADHD 진단이 증가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관련성이 있을까?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 뛰어다니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아이들을 막는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은 악화될 것이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때는 놀 때이다. 칠레의 놀이 전문가 이저벨 벤키 박사에 따르면 놀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발달의 세 부분은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아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둘째,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이며 세 번째 부분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오롯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유로운 놀이라는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삶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